자, 그 다음 나머지 두 개 볼게. 자, 항등함수. 자, 여기 한번 볼까? 자, 항등함수는 기본적으로 항상 이렇게 좀 제한이 돼야 돼. 반드시 이래야 돼. x에서 x로 가는 함수여야 돼. 무슨 말이야?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경우만 만들어져. 왜냐하면 정의 자체가 이렇거든. 항등이니까 항상 같다라는 뜻이야. 이것을 만족하는 함수야. 1은 어디로 가고 1로 가고 2는 어디로 가고 2는 가고 3은 어디로 가고 3으로 가야 돼. 맞지? 그래서 함수가 언제나 이렇게만 제한이 돼야 돼. 정의역과 공역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예를 들어 볼까? 1, 2, 3, 4라는 게 있다 치자. 여기에 2, 3, 4, 5가 있다 칠게. 일단 이 집합과 이 집합이 다르죠? 얘는 항등함수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왜냐면 얘가 가봤자 이렇게 가긴 할 건데 하나라도 안 가지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언제나 x에서 x로 가는 관계일 때 정역과 공역이 같은 경우만 항등함수가 만들어지고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함수야. 저건 아닌 거예요. 아니지. 하나라도 안 가면 함수가 아니야. 무슨 말이 이해되냐? 되겠냐? 자, 그런데 범위가 없을 때, 그러니까 모든 실수 x가 있고 x를 모든 실수로 해보자. 모든 실수 x라고 했을 때 x로 가는 함수 중에서는 유일하게 누구만 항등함수냐면 너네가 많이 알던 y는 x 그래프 있지. 얘가 유일한 항등함수야. 다시 항등함수는 그럼 무조건 한 개다 이게 아니고 모든 구간에서 봤을 때 전 구간에서 성립하는 항등함수는 너네가 y는 x 얘가 유일하고 근데 내가 즉 정의역과 공역을 제한할 때마다 항등함수는 계속 만들어지긴 하겠지.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항등함수지. 그치?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라? 정의역이 이렇게 제한된 게 아니라 정의역이 모든 실수고 y도 모든 실수야. 그럴 때는 항등함수는 유일하게 누구만 항등함수야? y는 x만 항등함수야. 알겠죠? 얘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마지막 내용이 상수함수야. 얘는 더 간단해. 자, 상수함수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일정한 게 상수지. 일정한 게 상수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 1, 2, 3, 4라는 집합이 있고 여기에도 1, 2, 3, 4가 있는 함수가 있다 치자. 상수함수라는 것은 몰빵함수야. 전부 다 이렇게 가는 함수가 상수함수입니다. 되겠니? 얘를 그리면 어떻게 생겨? 이렇게 짝대기로 나온다. 그치? 왜? 얘가 1,1, 2,1, 3,1 이런 식으로 찍혀버릴 거니까. 되겠죠? 나머지 뒤에 두 개 것들은 되게 간단한 함수들이야. 이 단원에서 힘든 건 뭐야? 1대1 대응만 좀 어렵다. 되겠죠?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 한번 쭉 볼게. 자, 익힘 1번 보세요. 자, 다음 실수 전체 정의된 함수에서 함수를 골라봐 이렇게 있는데 자, 먼저 1대1 함수부터 찾게. 1대1 함수는 어떻게 찾아? 가로로 선을 그어서 한 개의 점에서 만나면 돼. 그럼 누구 1대1 함수야? 기역 또 니은 되죠? 디귿은 맞아 안 맞아? 아니야. 자, 리을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아. 미음은 아니에요. 아니야. 비읍은 아니야. 자, 그럼 1대1 대응은 이 중에서만 찾는 거다. 1대1 대응을 1대라고 만족해야 돼. 자, 그러면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중에서 고를 건데 뭐가 성립해야 돼? 그럼 나머지 조건에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자, 요거 어떻습니까? y축이 들어왔다는 것은 공역은 실수 전체. 그리고 이 그래프도 결국 위로 쭉 뻗고 여기 밑으로 쭉 뻗겠지. 꽉 차겠지 위아래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대1 대응이 된다. 이해하냐? 자, 니은은 1대1 대응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y 값이 막혀있지 여기서. 그치? 니은은 아니다. 자, 리을 어때? 리을 당연히 된다. 자, 항등함수.
항등함수 뭐라고? 1,1, 0,0, 2,2 이런 걸 지나는 함수야. 알겠지? 자기 자신을 지난다는 거니까 누구만 가능해? 얘만 가능하다. 상수함수 짝대기니까 얼마? 미음이다 라고 챙겨주면 되겠죠. 됐지? 넘어간다. 2번, 3번에 했던 거 같고 4번까지 했지. 2번 안 했네. 미안. 2번 봅시다. x에서 x로 가는 세 함수가 있다 했으니까 세 개 좀 세팅할게. 자, 이 함수는 f라고 합시다. f는 1대1 대응이다. 그 다음 x에서 x로 가는 또 세 함수가 있다 했으니까 얘가 g, 얘는 항등함수다. 그 다음에 또다시 x에서 x로 가는 거. 하프씨 새끼야 작당해라. 누구? h, 얘 얼마? 상수야. 자, 먼저 보자마자 할 수 있는 거 항등함수 바로 채울 수 있죠.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무조건 간다. 자, 나머지 것들은 아직 몰라. 그 규칙 좀 볼게. 가. F0은 G2랑 같으면 H1과 같대. 자, G2 얼마야? 2지. F0이 얼마란 뜻이야? 2다, 그지? 이해하냐? 이해해? 얘도 얼마야? 2지. H는 무슨 함수야? 상수 함수. 그럼 얘는 다 몰린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나와볼게. F1은 2에 F2를 더한 거는 F0이라고 한대. 끝났네. 그러면 보자. 얘가 이미 2를 먹었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여기를 나눠서 먹어야 돼. F0은 2라고 했잖아, 그렇지? 이걸 만족하려면 얘가 1 되고 얘가 0 되는 경우밖에 없겠죠. 그럼 이 2는 어디로 가고? 1로 가고 1은 어디로 가고? 0으로 가고 확정이 되겠네. 자, 마지막 답 낼게. F2는 얼마인데? 1 더하기 G2는요 2, H2도 얼마? 2. 정답 얼마? 5라고 써주면 된다. 되겠냐? 할 수 있겠죠? 나머지는 뭐 딱히 문제될 거 없으니까 직접 해보세요. 자, 그 다음 5번 가보세요. 5번. 자, 지금 같은 문제가 나왔거든. 얘가 3차 함수야. 이 3차 함수인데 이 3차 함수가 뭐가 되게 하래? 항등 함수가 되게끔 하래.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얘들아, 기본적으로 함수 전체로 보면 절대 항등 함수가 아니야. 오늘 잘 봐라. 여기 1 넣어봐라. 1 나오나? 얘는 운 좋게 1 나오네. 2 넣으면 2 안 나올걸? 무슨 말인지 알겠냐? 자, 우리가 항등 함수가 되게끔 하려면 x 값을 제한시켜야 돼. 그럼 먼저 그 x 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항등 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다. 정의대로 따라와봐. 항등 함수는 x를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x가 나오는 게 항등 함수 정의거든. 요식 그대로 써볼게.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빼기 4x 더하기 6이 뭐가 돼야 돼? x가 돼야 돼. 이게 항등 함수 정의다. 이것을 만족한 x를 구해보자. 자, 이것을 만족한 x가 구할 거야. 고차 방정식이니까 넣어서 0 되는 거 찾자. 얼마나 0 됩니까? 1 넣으면 0 되지. 그치? 1, 1, 마 1, 마 1, 마 6, 여기 0이야. 자, 인수분해 해보니까 x-1, x-3, x 플러스 2는 0이 되면서 x값 마이너스 2랑 1이랑 3이랑 이렇게 얻어졌지.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얘를 항등 함수로 만드는 x는 단 3개밖에 없다는 뜻이야. 자, 항등 함수 되는지 따져봐. 1을 대입하면 1 나와 안 나와? 집어넣어봐. 나와? 나오지? 자, 3을 집어넣어봐. 나와 안 나와? 계산해볼게. 3 집어넣으면 27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2 더하기 6이야. 얼마입니까 이게? 3 나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또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즉 정역 x를 어떻게 제한하면
얘들로만 집합을 만들어주면 얘는 항등함수가 된다는 소리고 그 함수의 뭐야? 원소가 최대가 되게 하려면 다 가지고 있으면 돼. 이걸 다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이게 바로 누구라는 거야? S가 됩니다라는 뜻이야. 근데 이런 문제는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 항등함수가 되게끔 하는 집합 X의 개수를 물어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지금 오로지 이 세 개의 값에 대해서만 저 함수는 항등함수가 되거든. 그럼 얘네들로만 원소로 만들어지는 부분 집합 개수가 집합 개수야. 얘는 어떻게 써야 돼 그러면? 2의 3제곱에다가 공집합 빼면 되니까 몇 개? 7개야. 근데 지금은 그 집합 개수를 묻는 게 아니라 그 집합 X 중이라 했지. 그게 7개란 말이야. 구점 써줄까? 만약 지금 정형 X가 이렇게만 잡혀도 쟤는 항등함수야. 마이너스 1을 씌우고 마이너스 2 나오니까. 또는 1을 가지고 있어도 되죠. 또 X는 3만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2개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다 가지고 있는 경우. 그치? 이렇게 7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 함수는 항등함수가 된다는 뜻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하냐? 문제는 뭐 S가 얘가 되고 다 더하자는 소리니까 답은 2가 되겠지. 근데 얘들아, 이걸 좀 의미 좀 파악해 볼래? 결국 봐봐.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거든. 너네 못 그리지만 얘가 항등함수가 되는 경우는 결국 유일한 항등함수는 쌤이 뭐라 했어? y는 x가 있지. y는 x랑 교점 1, 요점 이 점이 유일하게 어떤 식으로 생기냐면 이런 좌표성을 가져. 네모, 네모, 세모, 세모. 그래서 어떤 함수가 항등함수가 되게끔 하자라는 소리는 한마디로 뭐만 구하면 돼? y는 x와의 교점만 구해주면 돼. 알겠지? 잘 생각하시고. 자, 그 밑에 거 675번 한번 볼게. 자, 주어진 그래프가 있네. 그려야 됩니다.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그려줘야 돼. 0보다 작은 쪽은 마이너스 3으로 일정해. 등호 없으니까 빵꾸. 그 다음 0부터 2까지는 이 직선인데 0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이야. 요점 지난다. 2를 집어넣으니까 얼마 나옵니까? 5 나오지? 요점을 지나 그러면 0을 대입해보니까 마이너스 3을 지나거든? 요렇게 생겼네 그냥. 그 다음에 2보다 큰 쪽은 요렇게 됩니다. 자, 이게 항등함수가 되는 경우는 정의역 몇 개에 대해서만 3개에 대해서만 항등함수가 된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결국 이것은 쌤이 뭐라 소리라 했어? 누구랑 교점 찾으면 된다 했어? y는 x와의 교점을 찾으면 된다고. yx 그림이 이렇게 되겠지. 맞아? 이 3개의 점에 대해서만 이 함수는 뭐가 된다? 항등함수가 된다라고. 근데 이거 계산할 필요 없잖아. 이건 당연히 무슨 점일까? 마이너스 3,3일 거야. 이건 당연히 무슨 점일까? 5,5일 거야. 이거 하나만 계산하면 되겠죠. 요거는 얘랑 y는 x의 교점이야. 갖다 놓고 풀어보세요. 몇 회야? 1 나오죠. x1 얼마? 1,1이야 이게. 즉 어떤 원소 3개에 대해서 마이너스 3과 1과 5에 대해서만 얘는 항등함수가 된다는 뜻이라고. 나머지 것들은 항등함수가 안 돼. 너는 이런 점들 아무리 구해도 이런 좌표성을 가지지 않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함수가 항등함수가 되게 한다는 뜻은 어떤 거라고? y는 x와의 교점만을 원소로 가지고 있으면 항등함수야. 자, 마지막 계산해 볼게. 결국 이거 집어넣고 하는 건데 이 점에 대해서는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더하시면 뭐 나오겠다? 답은 3이 되겠지. 알겠냐? 자, 뒤로 넘어갈게. 자, 함수의 개수. 너네 그 공통수학 1에서 제일 뒤에서 뭐 배웠지? 제일 뒤에 뭐 배웠노? 행렬 배웠지? 그 앞에 뭐 나오노? 경우의 수 나오지? 이거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공통수학 1 때 배웠던 경우의 수랑 좀 엮어서 볼 건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 첫 번째 함수의 개수. 두 번째는 1대1 함수의 개수. 뭐 1대1 대형이나 다르긴 한데 1대1 함수로 할게 일단. 자, 세 번째는 상수함수.
얘가 1대1 대응인데 1대1 대응에서는 좀 두 가지로 나뉘어서 나와. 증가함수, 감소함수의 개수. 자, 일단 쓰는 거 보여줄게. 이게 바로 뭐냐면 순열입니다. 이게 뭐냐면 조합이다. 자, 한번 천천히 해봅시다. 이해 좀 해봐. 자, 어떤 집합 x가 1, 2, 3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집합 y가 원소가 1, 2, 3, 4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경우를 한번 써볼 거야. 알겠지? 다 써볼 거야. 첫 번째, 이건 잠깐 지워줄게. 증가 감소만 써줄게. 자, 함수의 개수는 뭐냐면 얘들이 화살표 하나를 보내기만 하면 되지. 얘가 갈 수 있는 거 몇 군데인데? 얘는 네 군데. 같은 거 가도 된다니까. 함수는 몇 군데? 4 곱하기 4 곱하기 4야. 자, 단순 함수의 개수는 그냥 공역 개수 곱하기 공역 개수 곱하기 공역 개수라고. 뭔 말인지 알아들어? 자, 근데 1대1 함수가 뭐라 했어, 쌤이? 순열이라 했어. 무슨 소리냐면 굳이 공식 안 써도 괜찮아. 얘가 갈 수 있는 몇 군데? 네. 얘가 갈 수 있는 몇 군데? 세 군데. 얘가 갈 수 있는 몇 군데? 4 곱하기 3 곱하기 2지. 사실상 무슨 의미야? 얘네 4개 중에서 3개 선택해서 얘들한테 짝 맞춰주자. 순열이야. 줄 세우자는 같은 말이야. 4p3이야. 근데 순열 기호 안 써도 된다고. 이해돼? 상수함수는 너무 쉽죠? 몰빵함수니까 얘가 몰릴 수 있는 곳이 몇 가지? 1로 몰리거나 2로 몰리거나 3으로 몰리거나 4로 몰리거나 몇 가지야? 4가지야. 됐지? 됐지? 자, 근데 이제 어려운 소리 잠깐만 할게. 증가함수를 너한테 물어볼 거야. 증가함수의 정의가 이렇게 쓰거든. 요게 증가함수라는 뜻이야. x2가 x1보다 크면 x2가 가는 곳이 x1이 가는 것보다 큰 곳으로 간다는 뜻이라고. 이게 내가 조합이 됐단 말이야. 뽑으면 결정된다. 무슨 소리야? 잘 들어봐. 너네 얘들 갈 곳 몇 개 필요해 지금? 3개 필요하지. 3개 선택하는 경우 얼마야? 4지3이지. 뽑으면 결정이 돼. 왜? 봐봐. 만약에 내가 뽑았다 치자 이렇게. 그럼 무조건 누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증거돼야 되니까. 맞지? 뽑기만 하면 결정되는 거 보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1, 2, 4를 뽑았다 칠까? 1, 2, 4를 뽑으면 무조건 누가 가야 돼? 제일 작은 거는 여기로 가야 되고 그 다음 작은 곳은 여기로 가야 되고 그 다음 작은 곳은 여기로 가야 돼. 즉 증가 감소는 그냥 외워도 좋아. 뽑으면 결정이 되는 거야. 이해되냐? 자, 한 번 더 케이스를 늘려서 해볼게. 자, 첫 번째 함수의 개수 얼마? 6 곱하기 6 곱하기 6 가기만 하면 된다고. 이해되냐? 두 번째 1대1 함수 개수 뭐야? 6 곱하기 5 곱하기 4라고. 상수 함수 개수 몇 개? 6개. 네 번째 증가 함수 개수 63 64 얼마? 15가 되겠지. 왜? 뽑기만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4개 뽑았다 진짜. 뽑기만 하면 증가 함수 만들어진다니까. 제일 작은 건 여기로 가야 되고 그 다음 여기로 가야 되고 그 다음 여기로 가야 되고 그 다음 여기로 가야 되거든. 뽑기만 하면 결정된다고. 알겠니? 1번 자, 6 곱하기 6 곱하기 6이에요. 미안. 여기네. 밑에 것도 3. 미안. 이렇게 되겠다. 알겠죠? 자, 해서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여기 2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 이거? 함수값의 대소가 정해진 함수의 개수. 뭐라 돼 있어? 조합 쓰자 이렇게 나와 있지. 그 말 즉시 뽑기만 하면 정해지기 때문이야. 알겠냐? 예? 자, 뒤로 넘어가서 해보자. 1번. 자, 눈으로 바로 풀까? 1번의 정답 얼마? 3에 3 곱하기 3 곱하기 3이야. 맞지? A가 할 수 있는 게 3개, B가 할 수 있는 3개, C가 할 수 있는 3개. 자, 2번 얼마? 3 곱하기 2 곱하기 1. 상수함수 개수 몇 개? 3. 되겠지? 자, 맨 밑에 내려가 보세요.
x가 y로 가는 함수의 개수가 64일 때래. 그러면 y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란 뜻이야? 4개. 그렇지, 4개 있다는 뜻이겠지. 4 곱하기 4 곱하기 4가 돼야 되니까. 그랬을 때 1대1 함수의 개수니까 얼마? 4 곱하기 3 곱하기 2 되겠죠? 24 쓰시면 됩니다. 자, 밑에 뒤에 넘어가서 2번 보자. 자, 주여가 1번 정의 무슨 정의지 이게? 이거 1번 정의가 뭐다, 서미소? x1과 x2가 다르면 x1이 가는 곳과 x2가 가는 곳이 다르다. 1대1 함수야. 알겠냐? 1대1 함수의 정의야. 그러면 서로 다 다른 곳으로 가야 되니까 얘는 갈 수 있는 몇 군데? 5개. 얘는 4개. 얘는 얼마? 3개야. 근데 얘들아, 너네 잠깐 봐봐. 쌤, 순서를 왜 얘부터 정하죠? 이거부터 정하면 안 돼요? 혹시 궁금한 사람? 뭐부터 정하든 차이 있다 없다? 없어. 얘 갈 수 몇 군데? 5, 4, 3 이로 상관없다. 알겠지? 자, 두 번째 문제. 무슨 말? 백건우 불러봐. 이거 무슨 말? 조합. 그러니까 무슨 이 말 뜻이 뭐야? 증가함수. 네. 증가함수는 뭐다? 조합이야. 뽑기만 하면 정해진다. 네. 너 5개 중에서 몇 개 뽑아야 되는데? 3개. 3개 뽑아야 되지. 얘를 발톱 선택해야 되니까. 얼마? 5치 3이야. 답 얼마? 10입니다. 근데 3번 봐봐. 조금 변화가 있네. F2는 3으로 정해졌어. 봐라. 얘는 정해졌다. 근데 함수가 뭐가 돼야 된대? 증가함수가 돼야 된대. 봐봐.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몇 군데? 여기에 몇 개 가야겠지. 얘가 갈 수 있는 몇 군데? 답 얼마? 2 곱하기 2. 됐어? 자, 1번 내가 풀 테니까 2번 너네가 풀자. 자, x가 x로 간대. 1, 2, 3, 4, 5. 1, 2, 3, 4, 5로 가는데 누구만 순서가 정해져 있냐면 1이 가는 곳보다는 3이 가는 곳이 더 커야 되고 그 다음에 5가 가는 곳은 더 커야 된대. 얘들아, 얘네들이 크기가 뭐였다? 크기가 정해져 있다. 맞지? 그럼 얘네들을 여기에 딱 매칭시키는 경우는 뭐야? 5C3이야. 이해하냐? 뽑기만 하면 정해진다고. 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3개 뽑아지면 어떻게 되는데? 무조건 얘가 여기 정해지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 정해지고 얘가 여기 정해지거든. 뽑기만 하면 정해져. 이해하냐 이게 무슨 말인가? 얘들아, 2가 갈 수 있는 거 몇 군데? 왜? 왜? 조건 있어 없어? 없지. 그냥 함수라고. 5군데야. 아무 때나 된다고. 4가 갈 수 있는 몇 군데? 답 얼마? 250이다. 이해하겠냐? 예? 예. 2번 해봐. 2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답 나왔지? 자, 1, 2, 3, 4, 5가 있고 그 다음에 0, 1, 2, 3, 4, 5가 있는데 자, 지금 순서 정해진 게 얘랑 얘가 순서가 정해져 있어. 그럼 선택하자. 6개 중에서 몇 개 선택만 하면 된다? 3개만 선택하면 되고. 맞죠? 얘가 갈 수 있는 몇 군데야? 얘 갈 수 있는 몇 군데야? 아니야. 1대1 함수라 했다. 그럼 얘들 정해지고 나면 몇 개 남아? 3개 남지. 그럼 얘 갈 수 몇 군데? 3개. 나머지 얘네 몇 군데? 2군데. 왜 얼마인데? 15가 20이죠. 5, 4니까 20 곱하기 6이니까 정답 얼마? 120 되겠죠. 됐어. 1대1 함수가 1대1 대응이랑 비슷한 거예요. 비슷해. 근데 차이가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1대1 대응되려면 여기 개수야.
여기 개수가 같으면 1대1 대응이 돼. 서로 다 다른 곳으로 가는 거 맞지? 근데 x 원소 개수랑 y 개수가 서로 다르면 일단 1대1 대응은 절대 안 나와. 이해되겠죠? 같으면 이런 식으로 개수가 같아버리면 1대1 함수를 만들어버리면 1대1 대응이 돼. 알겠지? 1대1 대응은 이 말대로 똑같아. 개수 달라지면 1대1 함수를 물고 개수가 같으면 1대1 대응을 물을 거야. 자, 뒤에 넘어가서 특강 페이지 잠깐 보세요. 특강 1번 봐봐. 내가 하는 이유는 이번 시험에 또 이런 거 쎄 빠지게 낼 거야, 학교에서. 아, 원서 너무 많다 그러다. 써봅시다. 1, 2, 3, 4, 5, 6, 7 1, 2, 3, 4, 5, 6, 7, 8, 9, 10. 자, 4는 6으로 정해졌네. 그 다음에 7은 10으로 정해졌어. 자, 그랬을 때 증가함수를 만들어 보래. 자, 증가함수는 조합이다. 기본 개념 기억하자. 4가 6으로 갔거든. 그러면 1, 2, 3은 어디로만 선택이 되면 돼? 요 안에서 순서 있게 정리는 되겠지. 얼마? 5C 3이야. 이해하냐? 그러면 얘는 갈 수 있는 건 어디가 돼야 돼? 요거지, 여기. 얼마? 3C2겠지. 정답 이해하냐? 답 얼마? 30 되겠죠? 이해하지? 밑에 2번. x에서 x로 간대. 1, 2, 3, 4, 5, 6 1, 2, 3, 4, 5, 6 자, 1하고 2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 자, 그 다음에 3 이상에서 얘네들이지. 얘네들끼리 또 순서가 정해져 있네. 자, 순서가 정해져 있는 끼리 따로따로 조합하면 된다. 얘들아, 1, 2를 증가로 만들어 버리려면 몇 개 중 몇 개 선택하면 돼? 2개 선택하면 되겠죠? 그럼 두 개가 얘를 선택했다 진짜 이렇게. 그럼 뭐 무조건 얘가 여기로 가는 거고 얘는 무조건 여기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그 다음 봐봐. 얘가 1대1 함수나 이런 말 전혀 없거든. 그냥 얘는 또 새로운 문제야 그냥. 얘들 자체는 또다시 무슨 함수가 돼야 돼? 감소 함수가 돼야 돼. 뽑으면 정해진다 맞지? 몇 개 중 몇 개 뽑으면 돼? 알겠지? 6C 15고 6C 4도 15다. 그치? 정답은 225가 되겠지. 알아듣겠냐? 넘어갑니다. 3번. 자,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 7, 8, 9로 간대. 내가 서두르는 게 뒤에 그래프 개요까지 설명해야 되거든. 지금 몇 분이죠? 50분 1분을 오버해서 죽는다. 49분 그걸 올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3이 가는 곳은 5 이상이래. 이것 중에 하나야. 그런데 기본적으로 함수는 전체적으로 증가함수를 유지시켜줘야 돼. 그럼 얘들아, 이게 얘가 어디 가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단 말이야. 맞지? 봐봐. 이 전체적으로 증가함수 증가해야 돼. 근데 얘가 여기 이상으로 갈 수 있잖아. 여기 가는 경우, 여기 가는 경우, 여기 가는 경우, 여기 가는 경우, 여기 가는 경우를 다 뭐 해야 돼? 카운팅을 해줘야 된다고. 근데 잘 봐라. 3이 여기 갈 수 있나? 안 되지. 얘가 만약 여기 가버리면 얘들은 얘가 간 곳보다 큰 곳 가는 자리가 없잖아. 자리가. 그러면 얘가 여기도 못 가고 당연히 여기도 못 가겠지. 같은 논리로. 어디도 못 가? 여기도 못 가지. 갈 수 있는 몇 군데? 두 군데다. 그럼 또 두 개는 2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왜냐하면 얘가 갈 때마다 전체 개수가 바뀌어. 첫 번째 이 경우 봐봐. F3이 5라고 둘게. F3이 5면 나머지 세 개들은 얘보다 큰 곳으로 가야 돼. 4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하는 경우야? 43이야. 근데 얘가 여기 가잖아? 몇 가지 함수는? 하나야. 하나밖에 안 돼. 맞지? 정답 얼마? 5 이렇게 쓰는 거다. 알겠죠? 자, 마지막 4번. 뭐야, 그럼 답이 달라. F3이 6 이상이라며. 뭐 잘못 썼나? 아, 미안. 얘를 안 정했네. 미안. 자, 이 경우도 먼저 하고 갈게. F3이 5인 경우는 얘가 여기로 가고 나머지 얘네 세 개들은 이것 중에서 선택하면 되니까 4C3. 그 다음 얘네 두 개는 사실 증가함수 돼야 되니까 이거 4개 중에서 2개 선택해야 되니까 4C2. 이해하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쓸게. F3이 6이면
F3이 6이면 나머지 4, 5, 6은 무조건 여기 이렇게 가는 경우 한 개밖에 없어. 누구만 생각하면 되냐면 얘네 두 개가 하나, 둘, 셋, 넷, 5개 나누어 갈 수 있겠지. 5C2. 알겠지? 두 개를 더한다는 소리야. 자, 4번 봅시다. 함수는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이래. 1대1 함수냐 1대1 대응이냐 항상 물을 때 차이는 여기 봐봐. x에서 x로 가니까 정의역 개수와 공역 개수가 다 같지. 그럼 1대1 함수 만들어버리면 1대1 대응 된다. 자연스레. 그치? 개수가 다르면 1대1 함수로 말할 거고. 자, 그러면 1, 2, 3, 4, 5, 6 1, 2, 3, 4, 5, 6 1대1 대응이래. 아직까지 뭔지 모르겠어. 나를 봅시다. fx는 x를 만족하는 x의 개수는 2개다. 무슨 말이야? 자기 그대로 가는 친구들 개수 몇 개를 했어? 2개를 했대. 맞지? 선택해야 되겠네. 선택하자. 우리 6개 있잖아. 6개 중에서 2개 선택해서 자기 자신으로 보내버릴게. 예를 들어서 얘랑 얘라고 선택이 되었다 치자. 이런 경우가 15가지겠지. 항상 케이스 세고 지정한다 했다. 그럼 2는 2로 가. 6도 6, 5로 가. 그러면 나머지 친구들은 이걸 만족하면 안 돼. 무슨 말이야? 자기 자신으로 가면 안 된다는 소리야. 이게 뭐였어, 얘들아? 교란순열 아니냐? 자기 자신 안 되게 하는 거. 4개짜리 교란순열을 외우자 했는데 몇 가지? 9. 한 명만 기억하노. 봐봐. 4개짜리 교란순열 한 번 보여줄게. 1, 2, 3, 4. 이거 1되면 안 되지? 2되거나 3되거나 4돼야 돼. 예를 드는 거야. 지금 1, 3, 4, 6 있긴 하지만 얘 뭐 돼야 돼? 이미 2를 얘가 먹었으니까 얘는 다 될 수 있지. 1되어도 되고 3되어도 4도 돼야 되지. 이 경우는 1, 2 먹었으니까 4, 3가 된다. 그치? 여기는 4 나와야겠네. 1 넣어야 되고, 그치? 2, 4니까 여기 3되면 안 되니까 1, 3이고 이거 3가지, 전체 3가지니까 9가지. 그치? 이해하죠? 자, 5개짜리 교란수 몇 개? 44. 좀 비슷했는데. 4. 아, 44 맞습니다. 맞아. 5분 외우고 있네. 자, 나오면 좀 좋다는 근데 안 나올 겁니다. 알겠지? 이해되겠죠? 자, 오늘 마지막 내용은 5분만에 좀 끝낼게요. 봐라. 근데 이거 처음 듣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얘들아, 너네 이제 이 단원이 어려운 거는 그래프 그려서 푸는 게 너무 많아. 자, 구분 한번 해보자. y는 fx가 있을 때 첫 번째 얘를 그려낼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얘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얘, 네 번째 이거 다음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할 것 알겠지? 자, 잘 봐. 예를 들자. fx가 이렇게 생긴 함수가 fx였다고 칠게. 뭐 굳이 식으로 쓰면 이럴 겁니다. 마이너스 x, 뭐 마이너스 이렇게 되나? 그런 거 같지? 이게 fx일 때. 이해돼? 그러면 1번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렇게 물어볼 거야, 너한테. 자, 이거 기억나지? 어떻게 그렸는데? 초볼. 맞지? 얘는 많이 했으니까 x축 아래 부분을 뭐 한다? 접어 올린다. 그럼 그래프 식 그려주면 여기 됐다가 이렇게 그려진다. 됐니? 근데 여기서 식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양 끝에 거는 원래 자기 거 맞아 안 맞아? 양 끝에 거 이거 원래 지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지 거 맞지? 여기는 어떻게 된다? 중간에 거? 접혀 올라간 거야. 마이너스 붙인 식이다. 됐죠? 두 번째, x에만 절대값이 들어오면 식이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예를 들어 얘였을 때 x에 절대값이 들어오는 건데 여기도 원래 절대값 들어왔다고. 절대값 들어왔는데 우리 절대값 제곱은 그냥 제곱 쓰기로 했지. 여기는 사실상 그래서 안 돼 있다고 보는 거야. 얘는 어떻게 그리는데?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뭐라고? x가 0보다 큰 쪽 그린 후에 y축
대칭해서 그린다. 이 그림 어떻게 될까? 여기가 x가 0보다 큰 쪽이지. 여기를 대칭하니까 이렇게 그려진다. 두 세트라고. 한번 그려줄게. 얘는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고. 얘만 그리는 게 아니라 대칭으로 그려진다. 같은 논리 눈치 있으면 따라갈걸? 얘는 식으로 쓰면 절대값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나올 건데 어떻게 그릴 것 같아? 얘랑 비슷한 맥락이면 그치? y가 0보다 큰 쪽에 그린 후에 뭐 한다? x축 대칭이야. 그러면 이 부분이지. 이 부분을 그려놓고 대칭시키면 이렇게 된다고. 마지막 절대값 다 있는 경우 이 범위만 그려. 한마디로 어디야? 일사분면이야. 그리고 나서 x축, y축, 원점 대칭 네 방이다. 네 방. 그럼 이 그림 어떻게 돼? 이해야 이해. 알겠냐? 이 부분을 뭐 한다? x축 대칭하고 이 부분을 y축 대칭하고 원점 대칭 이래야 된다. 얘랑 달라. 포인트가 달라.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2다. 알겠냐? 근데 맨날 나오는 거는 보통 얘가 맨날 나와. 사실 잘 안 나오죠 사실. 나왔을 때 그릴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예를 들어보자. 이런 건 뭔데 그러면? 자, 이 정도면 응용했을 것 같은데 얘는 무슨 말이야? 어떻게 그려야 될까? 이런 거 나왔을 때 봐봐. 얘는 어떻게 그려야 됐어? x가 0보다 큰 쪽.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보다 큰 쪽. 저건 어떻게 그려야 돼? 그치? x가 1보다 큰 쪽을 그린 후에 차이 알겠냐? 평이동한 거니까 어차피 x가 1보다 큰 쪽을 그린 후에 뭐 한다? y축 대칭시킨다고. 이해되냐? 해서 이렇게 변형이 되더라도 충분히 그려낼 수 있겠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 고생했습니다. 자, 수요일까지 숙제는 단원 조합 문제 터프 빼고 다 풀어둔 거 몇 문제 안 되네. 아시겠죠? 고생했습니다. 퇴근. 시간 다 보시고 왔지. 주혁아, 이 폰으로 보낼게. 그래서 항상 이럴 거야. 여기 개수랑 여기 개수가 같잖아. 1대1 대응 구하세요. 이렇게 해갖고 개수 다르면 1대1 함수가 구하세요. 이게 센 거. 내가 안 먹어. 오늘 너네 둘밖에 없다.